네,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온 적이 3번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999년 현대투자신탁의 바이코리아 펀드. 이름도 외환위기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국을 사자, 바이코리아였습니다. 당시 35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6년 만에 6,000선까지 올라간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한국 주식을 사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면서 애국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대우그룹의 파산과 100조 원이 넘는 펀드 환매로 그 이후 5년 동안 우리 펀드 시장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2004년 그 이름도 유명한 미래에셋의 3억 만들기 펀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개쯤은 펀드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월 말이면 월급으로 주식을 사는 열풍이 일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했습니다. 2007년 금융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13년 동안 재테크 시장에서 한국 주식은 외면당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가 불러온 증시 호황으로 1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주식의 첫 경험을 하는 분들일 것이고 절반가량은 시장에 머물렀지만 투자는 오랫동안 쉬었던 사실상 신규 자금일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주식 투자에 성공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0년 만에 경제방송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빅머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아닙니다. 새끼. 우리 시장에서 끼니가 되는 새끼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임태성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방송을 함께하는 네, 그런 저에게 뜻깊은 팀장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 먼저 오늘 그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고가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난주까지 이제 급격하게 조금 빠르게 올라오면서 빠르게 올라오기도 하였고 또 강하게 올라오기도 하였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붙었던 그러한 랠리가 나왔던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의 이 차익 물량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따른 환매도에 따른 시장의 얕은 조정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총 상위 종목들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 크게 걱정 없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시장은 큰 그림에서 우상향으로 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적인 연속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조정,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시장은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 당장 제가 조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네.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차후에 제가 이제 이 새끼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지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종목별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 즉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를 하시면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네요. 말씀하신 해석이 맞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 종목들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12종목이 맞아요. 우리 전체 시총의 절반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종목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승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소외받고 있으실 네. 것이고 남들은 이 종목 사서 10% 20% 수익 받다 가시는데 지금 개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지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더 크죠. 그렇죠. 남들 다 잘 될 때 나만 안 되면 더 맞죠. 소외감이 큰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장 새끼, 오늘은 급등락 새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네,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명신산업.
SC 엔지니어링 그리고 J 컨텐트입니다. 명신산업이요.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이에요. 상장 첫날이죠.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테슬라 부품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6,500원이었는데 시초가가 2배 형성돼서 13,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상한가예요. 이른바 주식시장 용어로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명신산업, 테슬라 부품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SC 엔지니어링 역시 29% 넘는 급등입니다.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등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사실 SC 엔지니어링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렵긴 합니다만 테마주로 계속해서 좀 구분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정치인 테마주, 남부 경협주와 같은 테마주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J 컨텐츠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6%가 넘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른바 극장 업종이죠.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피해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급등락 3개 종목 가운데서 우리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가지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란 굉장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조정이지만 그래도 차후 좀 길게 보자면 굉장히 또 긍정적일 수 있는 J 콘텐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 콘텐츠들이 결국 지금 현재 뉴스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내일 되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된 상황 또 이제 여기서 또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제 영화와 관련한 이 계열을 갖고 있는 J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소외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래도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얕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아스트로제네카라든지 모더나 화이자를 통해서 이 백신이 유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종목 또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건 주가의 조정이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이제 바닥권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가장 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J 콘텐츠를 지금 관심권역에 놓고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지금 걱정이 더 많아져서 관련주들의 피해가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단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게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또 편한 매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만약에 길어지면 이런 피해주들은 계속해서 힘들잖아요. 네. 차라리 백신주 투자가 낫지 않으세요? 일단은 또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2주 전, 3주 전 백신이 오늘부터 만약에 이야기가 나왔던 테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당연히 이 백신주로의 매수를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한 달여 동안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종목들이 먼저 선반영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백신이 시장에 딱 나오면 아마 그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보다는 지금 조정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분할 매수가 오히려 더 안전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저가의 매수할 기회다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새끼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새끼는요. 이 종목들 빼놓을 수가 없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싹쓸이하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52주 신고가, 삼성전자 신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고가. 저는요 정말 이 종목군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늘 바라만 보다가 절대 못 사는 종목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이 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치료와 좀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의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 시총 상위 종목군에 포진되어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다른 종목군들보다 굉장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에 삼성전자에 조금은 더 높은 점수,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종목 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요즘 매력이 있어요? 저는 일단 만약에 이 세 종목 중에서 제 네. 개인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왜요? 판단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실적 대비해서 사실 이제 테마적인 힘으로 더 높게 올라가, 즉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재료가 노출이 되면 뭐 재료라는 게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이 백신 완성이겠죠. 개발이죠. 예. 그게 이제 확정적이 되게 되면 오히려 차익 매동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손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벌써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7만 전자가 언제 가냐 했는데 벌써 이제 7만 전자가 돼버렸거든요. 이 10만 전자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또 네. 10만 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위치에서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면 그래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매수할 거냐? 네. 셀트리온 그룹 쪽보다 삼성전자를 매수할 건데 매수의 방법은 저는 매주 금요일이라든지 매주 월요일이라든지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한 주씩 그냥 매주 적립식으로 사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뭐 10%, 15%, 20% 수익을 얻고자 하는, 뭐 단기간에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에 관심도를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매수의 접근 방법보다는 그냥 주당 한 주씩 그냥 뭐 용돈을 적립한다 개념으로 네. 진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당 7만 원씩 적금 붙는 거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주당 7만 원에 한 주씩이면 외식 한 번 안 해야 돼. 외식 한 두 번 정도 안 해야 돼. 그렇죠. 해보면 한 달이면 거의 뭐 한 30만 원 네. 돈인데 그래도 적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번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적립식 펀드 그렇죠. 붙는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일주일에 한 주씩 계속 사 모아라. 그렇죠. 얼마 동안 사실 거예요, 만약에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1, 2년에 좋은 수익을 내기란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40년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결국 이제 그 사이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지수 상승에 따라서 이제 같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언제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 굳이 따지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쪽 가운데에서 삼성전자. 그렇죠. 예, 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네. 자, 계속해서 테마 새끼를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테마 새끼 종목도 역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에요. 다들 뭐 코로나19 음압병실 관련주, 슈퍼박테리아, 제대혈 이렇게 분류가 됐지만 사실상 뭐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테마 관련주는 네,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대혈 관련해서는 세원셀로텍이 23% 급등, 녹십자랩스 18% 플러스, 슈퍼박테리아는 종근당 바이오가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네, 오늘도 테마는 뭐 코로나 이슈가 전부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한데 저는 일단 위 세 가지 테마 중에서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테마군을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세 테마 중에서는 음압병실 관련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혈장이라든지 이러한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겠습니다만은 예. 결국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또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음압병실을 일단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테마주 뭐 GH 신소재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마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작은요.
뭐 실질적으로 그 테마와 엮이든 엮이지 않던 우선은 조금이라도 연관성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만 그 테마가 지속성을 보일 때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그 테마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거나 그렇죠. 또 이제 그 테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만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스트로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관련주들도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많은 테마 중에서도 이 음압병실 관련해 GHC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음압병실에서도 이제 이 비중이 굉장히 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내일 또 사회적 거리가 격상이 돼서 뭐 잡히면 다행입니다만은 또 잡히지 않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한 차례 더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여타 다른 테마들 뭐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해서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시선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실질적으로 테마와 엮여 있는 이 음압병실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얘기는 결국 그거 같아요.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내고 그렇죠. 있는 그야말로 그렇죠.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기업에 투자해야 그렇죠. 된다. 저와 투자관이 비슷하세요. 네, 일단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소위 말하는 뭐 물렸을 경우도 이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을 예. 경우에도 좀 예. 버틸 수 있고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맞아요. 들으면서 테마와 엮이는 것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겸비한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테마주 급등락주에 투자해가지고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그런 종목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 상장 전부터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바로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면서 코스피 이 공모가가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던 건데요. 경쟁률이 119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도 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 오늘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인 13,0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시각 현재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전거래일이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3,900원 상승한 16,900원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4거래일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째 오름폭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오늘 장 초반에 12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결국에는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에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 그리고 있습니다. 2% 넘는 오름세 집계되면서 11만 8천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업계 최고층인 17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SSD에 적용을 해서 이제 시장에 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오후장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상한가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풀렸지만 다시 한번 탄력받으며 상한가 다시 안착을 했고요. 현재 구간 5,800원가량 상승한 25,2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 역시 항원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바로 수젠텍인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추진하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원 신속 진단키트에 대해서 유럽의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독일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25,000원 선이 깨진 뒤에 좀 하락 추세를 걷다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장중에는 2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850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지금은 소폭 상승세 반납을 했습니다. 11%가량 상승한 25,800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이거 오늘 다섯 번째 특징주 역시 코로나19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푸드웰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500, 6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줄어들 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8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간편식품 종목 그리고 택배 관련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편식품 종목인 푸드웰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있는 모습 보여줬지만 10시 구간에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에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1,730원가량 상승한 7,500원의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7,500원은 52주 신고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시장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은별 캐스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식 방송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구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후의 동시호가 상황과 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제가 10년 만에 방송 복귀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식이 또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잠깐 동시호가 상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3시 25분 44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잠시 마감 상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 들어가 있는 오늘 코스피 장중에 좀 조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2,749.01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사상 최고치를 오늘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나 했더니 마감 무렵에 다시 상승세가 몰리면서 만만치 않은 흐름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지난 2018년 1월 최고치였던 93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926.36으로 1.4%의 상승세로 오늘장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요, 저희 앞에서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 얘기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오늘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원이 넘게 사고 있어요.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기관은 오늘 8천억 원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1,800 정도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오늘장 의미를 어디에 둬야 할지 우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도가 되면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좀
증권 주식 위주로 지금 상승세를 좀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코스피가 상승을 많이 했지만 큰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소외받는 장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또 이제 바이오업계 대장이죠. 그 대장도 같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좀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주로 좀 이어졌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개인들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종목들을 많이 산 걸로 보이지만 네. 기존에 이제 다른 중소형주에 많이 들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지 않아 좀 소외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하게 되는 예. 장이었습니다. 맞아요. 온도차가 큰 시장이어서 그 온도차를 또 줄여주는 게 우리 역할이죠, 차장님. 예. 잘 부탁드릴게요.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견인을 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이제 그에 반해서 제약 섹터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통신 장비 섹터가 오늘 조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 섹터와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일단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대략 한 936라인 정도까지 예.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열려요. 대략 한 957선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요 정도 부근에서 지금 살짝 거의 이제 고점 단계에 도달을 했고 우리 코스피도 대략 780선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기술적 저항 라인이 되거든요. 기술적으로요? 그렇죠. 코스피도 좀 일정 부분 거의 이제 기술적 저항 라인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좀 기관의 차익 실현이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풀이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외인이 막판에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 선물을 소폭 순매수 포지션을 좀 돌려놓고 네. 코스닥 쪽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시장이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예. 내일 수급을 확인하고 네. 또 내일 수급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수급이 오전장에 나타난다면 재매수 접근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예, 계속 그쵸. 들어볼게요. 저희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자, 3시 29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방송에 돌아왔는데 이런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코스피는 12포인트 오른 2,744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927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이 정도면 장중 거의 최고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코스닥도 역시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분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종가 상황을 확인하는 것보다 전문가님들 얘기하시는 걸 시청자분들이 더 듣고 싶겠죠? 네. 차장님, 오늘 이제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에서 좀 특징적인 어떤 사항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장 예.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은 2.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SK 하이닉스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리거가 됐던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에서 이제 정전이 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1시간 정도 정전이 났는데 지금은 못해도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량 자체가 전체 세계 물량 그러니까 DRAM 시장에서 한 9%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격의 상승 요인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련된 DRAM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모두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리포트가 16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은 또 좀 더 강한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그 근거가 PBR 2배라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1.36배 정도에 있는 가격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 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우, 저는 매도 하나. 개인적으로는 한 PBR 2배까지는 못 가더라도 1.8배수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몇 배수죠? 지금 한 1.36배 정도 아직 되니까 여력이 좀 있어 보여요.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고 한 1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14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승력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예.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이라면 지금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뭐 오히려 이제 말씀이신가요? 네. 없으신 분들은 조정이 뭐 심하게 나온다든지 네. 일시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뭐 한 11만 원대를 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14만 원이냐 16만 원이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대한 뷰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뭐 대형주들이 한번 올라갈 때 보면 한 2, 3개월은 충분히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면 뭐 굳이 이제 뭐 목표가를 딱 정하기보다는 예. 들고 가는 게 그리고 저종시마다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을 올렸지만 오늘 대형주 중에서도 분명히 극명하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언택트 플랫폼 기업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I 뭐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언택트 플랫폼 기업 관련주들은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 네. 앞서서 지금 많이 올라갔고 추가 하락도 있어 보이지만 곧 기술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인데 어떤 기술? 역사상 최고치는 아니죠. 네. 코스닥은 예. 어떤 기술적 저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제약 섹터가 거의 이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 섹터가 무너진다면 또 코스닥은 또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거기다가 화이자의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닥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손쉽게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오늘 오히려 좀 약했던 반도체 섹터나 내지는 운송장비 섹터 조정이 들어오면 그 종목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길목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통신장비 섹터도 지금 다시금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통신장비 섹터는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코이버나 이런 몇몇 종목들은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한 통신장비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는 말아라. 그렇죠. 항시 네. 개인들이 그러면서 손실권으로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마치 예, 저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각받는 종목들은 네.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 좋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렇죠. 돼. 내일 시초카에 노려볼 만한 종목을 그렇죠. 이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일단은 제약 섹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제약 섹터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디톡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이 보톨리눔 독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 12월 16일 날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이 메디톡스와 대응제약의 균주 소송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7월에 이 대응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그리고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서 미국 내의 나보타 10년간 수익 금지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대응제약이 9월 달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2월 16일 날 결정이 나니까 이 결정에 따라서 메디톡스가 조금 급등락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금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소량의 자금을 아. 갖고 한번 톡 건드려 보시고 손절 라인은 짧게 대략 한 21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25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매매네요, 이른바. 그렇죠. 뉴스에 네. 사고 파는. 네.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매매. 그래서 움직이기 네. 전에 소액만 살짝 한번 건드려 소액만. 보는 거죠. 아, 네. 없어도 되는 돈으로 그렇죠, 그렇죠. 사고. 네. 예. 만약에 뭐 시장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는 것 같으면 다시 따라 사고, 따라 그렇죠. 팔고. 아, 근데 이렇게 네. 내려가면 빨리 팔아야죠. 21만 원. 내려가면 빨리 그렇죠, 팔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굉장히 좀 많아요. 아, 많아요.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코스피를 얘기를 안 해서 네. 전문가님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온도차가 큰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일 시초가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노린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시초가에서 노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카카오 같은 종목을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카카오요? 또 카카오요? 진짜 지금도 카카오. 괜찮아요? 예. 예. 일단 뭐 지금은 오늘 주로 상승한 거는 뭐 그 치료제 관련된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된 회사들이랑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을 얼마 뭐 따라가서 뭐 얼마를 더 수익을 낼 거냐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시작할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랫동안 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예, 8월 고점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뭐 오랫동안 조정을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 이제 주봉을 펼쳐놓고 있는데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예쁘게 네. 잘 받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 터지죠. 네, 속 터질 시장 수 있습니다. 오르는데 카카오 이렇게 우량주가 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근데 그거는 답답하셨겠어요. 이제 워낙 빨리 올랐기 때문에 8월까지 안 쉬고 올랐죠. 예. 근데 좀 기간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가격 예. 조정 기간 조정 잘 받은 것 같고요. 음. 오히려 지금 11월 초에 사신 분들은 또 다시 수익권에 많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싸질 때마다 사서 모은다는 전략이 더 필요했던 시점이었고 내년에 그러면 성장성이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예,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양봉을 내면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좀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정도에는 뭐 그동안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볼 수 있는 정고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님 이제 코스피가 좀 오른 종목들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오른 종목군들도 위주로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카카오는 어차피 뭐 여전히 호재가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죠. 예, 카카오뱅크의 뭐 상장 이슈도 있고 카카오뱅크 관련된 뉴스를 보면 지금 오히려 지방의 광주은행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예탁금이 늘어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순환매 차원에서 만약에 다음 업종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업종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성장 섹터는 계속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더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라 그런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뭐 필수적으로 좀 일부 담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뭐 예전에 한 3, 4주 전부터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셨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날 추워지기 시작하면 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최근에 뭐 HLB라든지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보면 예. 예, 뭐 시장을 떠나서 그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좀 대형 바이오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관심 갖기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으로 안 올라온 바이오 섹터들도 있으니까. 바이오 예. 섹터 안에서 안 예. 올라온 종목을 잘 찾아보자. 예.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아직도 시간이 많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 섹터가 좀 내려오는 종목들 오늘 같은 장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한번 길목에서 한번 지켰다가 좀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코리아 FT 다시 코리아 한번 F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 탱크 내부 증발가스 포집 장치인 캐니스터와 그리고 연료 주입구와 연료 탱크 간 연결 기관인 이 플라스틱 필러넥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차세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 악천후에서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이 표지판도 감지하는 이런 러닝머신 기반의 ADA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또 칩까지 같이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자율주행 섹터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코리아 FT가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혼다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내년 3월에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바람이 내년부터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대략 한 1,158억짜리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74억으로 지금 주가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가야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2,660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자리를 2,400원짜리를 잡고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2,660원 정도부터 2,4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내년 1분기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3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좀 이렇게 가격을 혹 집을 수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는 가격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 그래요? 10원 단위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아, 네. 근거가 있이 얘기를 아니, 분명히 그럼요. 하시는 아니, 그럼요. 거고 네. 그 근거의 기준은 일단은 이전 파동의 대등적 수치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군요. 네, 그리고 예. 피보나치 비율 라인. 네. 이전 파동에 따른. 기술적 분석에 그렇죠. 더욱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깃한데 만약에 전문가님이 이 종목 산다면 포트에서 몇 % 정도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5억을 투자한다면 네. 내려오면 1,000만 원씩 계속 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정리식으로? 네, 그렇죠. 아까 삼성전자 얘기 평단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이 정도 되게 좋게 보시는 언제 상승력이 나타날지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처음부터 예. 강력하게 박으면 안 돼요. 진짜 안정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종목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씩 계속 매수하다면 평단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언제든지 만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자산 가치 대비. 자산 가치 대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을 또 볼까요, 전문가님? 최근에 이제 뭐 한동안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다가 네. 지금 좀 많이 꺼져 있죠. 뭐 SK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SK요? 네. 주 SK죠. 그러니까 예. 지주사인데 SK그룹의 지주사고 자회사로는 SK텔레콤, 뭐 SK이노베이션,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인데 예. 결국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지주사가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 관련된 미국의 회사에 뭐 한 2천억을 투자한다는 뉴스도 나왔고, 그 외에 이제 ESG 관련돼서 수소 관련 사업을 또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내년의 화두는 아마 ESG 기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SG 기업. 예. 결국엔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죠, 사실은. 환경과 네, 뭐 가버넌스 맞습니다. 관련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환경 관련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거듭나겠다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20만 원 밑에서 이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네. 좀 만들고 있는 모양이고. 저점을 높이고 있네요. 네, 차트가. 저점을 높이고 네. 있는 중이고, 지금 뭐 순배열로 좀 바뀌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6월 달에 33만 2천원을 찍었을 때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했을 때. 차트를 좀 더 보여줘서 예. 예전에 66만 원 찍었던 예. 저기 요때. 저기까지 올라갈 수 예.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요때가 이제 가장 이제 뭐 핫했을 때였죠. 이제 예. 자회사 상장 이슈건 때문에 그랬고, 그때 뭐 이제 따상의 주인공이었던 SK 바이오팜 관련된 네. 상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그 종목도 다시 이제 좀 잘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좀 쉬었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수소 관련된 거, 그다음에 ESG 경영 관련된 거,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신약 개발 관련된 신규 회사에 투자했다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이 딱 한 PBR 한 1배 수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 이상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모든 산업에서 환경 이슈가 있는 기업이 가까운 결국 받게 되죠. 네, 친환경, 그다음에 다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이슈에는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아니면 종목을 한 종목씩 더 들어볼 시간이 됩니다. 자, 네. 대표님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로체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미 이제 제가 5,500원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5,760원짜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2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이번 3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자산가치 이상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다시 또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보성 국면도 이미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최소한 6,100원 이상 정도는 한번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 대략 한 5,1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부터 5,1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 단기 매도 가격은 6,100원 이상 단기 매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세가 강력하게 튀면 정고점 부근 7,1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 관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동시효과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곧 이어서 내일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종목 연결이 돼 있습니다.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부장님.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외부로도 아주 멋있게 나오고 계십니다, 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부장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 뭐 금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주식 이 주변 사람들 보면은 뭐 대부분 수익이 얼만큼 났느냐를 고민을 하지 손실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년 3월 이후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유동성 장세 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대장주들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만약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만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본다라면은 뭐 계속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직전 고점 수준까지 바짝 다가섰는데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시황관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뭐 긍정적으로 유동성 뭐 워낙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뭐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선은 뭐 이 금일 뭐 수급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서 이 한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요약하자면 홈 퍼니싱 그리고 이 직시공 확대 뭐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집에 머무는 시간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아졌고요. 원격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식당과 카페를 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다기능의 공간, 본연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뭐 주방에 있는 공간, 휴식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까지 이 굉장히 이 기능들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홈 퍼니싱에 대한 수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장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직시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시공의 확대로 인해서 이 한샘에 대한 매출 그리고 직시공이 늘어난다라면 영업이익까지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실적 기대가 뭐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가격 전략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뭐 10만 원 약간 아래 부분에서 이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개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매수들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 들어왔는데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뭐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서
매수 가격은 시초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1만 원,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죠. 9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장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종목군들을 보니까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종목들보다는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